1455년 유니월 조선의 수도 한양. 한 남자가 어린 조카가 앉아있던 옥좌에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는 왕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됩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선이라고 기록했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이었는지 강요된 퇴위였는지를.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군주 세조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는 과연 권력의 눈먼 찬탈자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을 구한 강력한 지도자였을까요? 권력을 향한 피의 길 세조. 일부 왕자의 탄생. 1417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유. 훗날 수양대군이라 불리게 될 이 아이는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18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문종이 왕위를 이었고 수양대군 이유는 그보다 한 발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왕의 동생으로 살기엔 너무나 강렬한 야망과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예와 학문을 두루 닦은 수양대군은 체격도 당당하고 리더십도 탁월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그가 젊은 시절 매우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 문종의 죽음과 어린 왕의 등장.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합니다. 하지만 문종은 원래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년 2개월 만인 1452년 문종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은 것은 겨우 12살의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이용이. 총명한 아이였지만 조선의 복잡한 정치판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도 어렸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신하들에게 아들을 잘 보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신하들 중 핵심은 황보인과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 이 이름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북방 여진족을 격퇴하고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인 무인이자 정치가였던 그는 어린 단종을 보위하는 대신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충돌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습니다. 2부 계유정난, 피로 쓴 권력. 1453년 10월 10일 밤. 이날은 조선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날입니다. 수양대군은 측근들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한명회. 이 인물은 수양대군의 책사였습니다. 뛰어난 지략을 갖춘 그는 훗날 조선 최고의 권신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 권람. 이 두 사람을 축으로 수양대군의 거사가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황보인,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의 집을 직접 방문합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서 수양대군은 손수 철퇴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종서를 비롯한 수십 명의 대신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 측에서는 역적들의 난을 평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편에서는 충신들을 학살한 쿠데타였습니다. 정인지와 신숙주 동참한 자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세력은 급격히 커집니다. 그에게 동참한 인물 중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인지, 훈민정음 해례본을 쓴 그 학자입니다. 신숙주, 언어의 천재로 불렸던 지편전 학사입니다. 이들이 수양대군 편에 선 것을 두고 역사는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중 신숙주는 후대의 변절자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권력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훨씬 좁았을 것입니다. 단종의 퇴위와 세조의 즉위.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직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합니다. 1455년 어린 단종은 결국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선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15살 소년이 삼촌의 군대가 궁궐을 장악한 상황에서 과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수양대군 이유는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됩니다. 그의 나이 당시 39세였습니다. 삼부 사육신과 생육신, 충절의 기록. 세조가 즉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의리와 충절은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1456년 단종 보기를 꿈꾼 이들이 거사를 계획합니다. 사육신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6이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사람의 이름은 오늘날 사육신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날 거사를 일으켜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시작도 못한 채 발각됩니다. 내부 밀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육신은 모두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은 신문자리에서 세조를 나으리라고 부르며 끝까지 왕으로 부르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사육신은 모두 처형됩니다. 거열형, 사지가 찢기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연루되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육신 살아서 절개를 지킨 6이나 한편 죽음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저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시습, 원호, 임행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이들은 생육신이라 불립니다. 세조의 조정에 출사하기를 거부하고 은거하거나 방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중 김시습은 단종 폐위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책을 태우고 평생 승려와 처사로 살았습니다. 그가 쓴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단종의 최후. 그렇다면 단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처음에 상왕으로 예우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육신 사건 이후 그는 노상군으로 격하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영월 청령포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인 육지 속의 섬 같은 곳. 소년왕은 그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457년 단종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향년 17세. 공식 기록은 사약을 내렸다고 하지만 일부 기록에는 사람을 보내 직접 처리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진실은 여전히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부 세조의 치적, 강력한 왕권과 제도 정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세조는 권력을 찬탈한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조선의 역사에 깊고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치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왕권 강화, 의정부 서사제 폐지. 세조가 즉위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세종 때 시행된 이 제도는 왕이 결재하기 전에 의정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신하들의 힘이 강한 구조였죠. 세조는 이것을 육조직계제로 바꿉니다. 6개 행정부처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세조는 강력한 왕권 중심 체제를 구축합니다. 조선개국 이후 지속된 공신 세력과 신하 중심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왕이 직접 국정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경국대전 편찬 착수. 세조의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은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것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입니다. 형법, 행정법, 민법의 기초를 담은 이 법전은 이후 약 400년 이상 조선을 지배한 법률체계의 뼈대가 됩니다. 세조가 시작한 이 편찬 작업은 성종 때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 밑그림을 그리고 편찬을 주도한 것은 세조였습니다. 조선이 단순한 건국 초기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도약하는데 세조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호패법 강화와 호적 정비. 세조는 호패법을 강화합니다. 호패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입니다. 모든 남성이 신분을 증명하는 패를 지니도록 한 이 제도는 국가가 백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과 병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호적 정비도 강력히 추진합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였습니다. 군사제도 정비, 진관체제. 군사 분야에서도 세조는 중요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로 진관체제의 정비입니다. 전국의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이 제도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분산형 방어 전략입니다. 또한 세조는 직접 군사 훈련을 참관하고 친정왕이 직접 군대를 이끄는 것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467년 이시의 난이 함경도에서 일어났을 때 세조는 신속하게 진압군을 조직해 반란을 평정합니다.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이 뒷받침된 세조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불교 진흥.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유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는 억압받던 종교였죠. 그런데 세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 원각사를 창건합니다. 지금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자리에 있던 그 절입니다. 현재 탑골공원에 남아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바로 세조가 세운 절의 흔적입니다. 또한 세조는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후원했습니다. 월인석보 등의 불경원의 작업이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억불정책의 조선에서 불교 문화가 일시적으로 부흥한 것은 세조 덕분이었습니다. 세조와 강경도감. 세조는 강경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불경 번역과 인쇄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 보급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면 세조는 한글을 실용 문서에 적극 활용한 군주 중 하나였습니다. 오보 세조라는 인간. 세조는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처럼 그도 한 명의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부병과 업보. 세조는 말년에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이것이 그가 조카와 충신들을 죽인 업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조 스스로도 이를 의식했는지 온천 요양을 자주 다니고 불교에 더욱 의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는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전설이 전해집니다. 목욕하던 세조가 한 동자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동자가 문수보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세조가 피부병과 종교에 깊이 의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냉혹함과 인간적 면모. 세조는 냉혹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반대 세력에게는 가차 없었지만 백성의 생활에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직접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학문을 좋아해 신하들과 경서를 토론하고 스스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찬탈자였지만 무능하지는 않았다. 폭군이었지만 국가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다. 세조는 이 양면성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육부 세조의 죽음과 역사적 평가. 1468년 9월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기간은 13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는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광릉입니다. 광릉 주변의 숲은 오늘날 광릉숲으로 불리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귀한 생태 자원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역사학자들의 세조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왕위를 찬탈하고 어린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학살한 찬탈자라고.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어지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법전을 편찬하고 강력한 국가체계를 만든 유능한 군주라고. 어쩌면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선과 악으로 명확히 나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고 역사입니다. 단종은 1698년 숙종 24년에 복이 되어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영월 장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왕이 유배지에 묻힌 능으로 남아있습니다. 권력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세조의 삶은 오늘날에도 이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세조는 찬탈자였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